또 이제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또 제가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자책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친구한테 했던 질문이 왜 웹소설인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왜 웹소설이어야 되는가? 왜 웹소설이 부업이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매력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웹소설, 그러니까 어쨌든 작가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쨌든 부가적인 수입일 텐데, 이게 그 웹소설이 많이 가진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이런 게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라는 게 혹시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웹소설을 쓸 수 아, 있는데 다른 부업들도 많은데 네. 혹시 웹소설을 아, 쓰면 네.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어떤 아, 유형이나 무형의 이익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음, 저는 투자비가 안 드는 게 제일 좋고요. 한 푼도 안 되죠. 이론상. 네네네. 그리고 시도해볼 때 리스크가 적다. 음, 제가 박경만 작가님과 인터뷰할 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웹소설이 부업으로서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부업으로 이제 웹소설을 쓰면서 저도 이쪽 업계에 이제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는 부업으로서 웹소설이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모든 직장인분들이 부업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다만 저는 이렇게는 생각은 해요. 부업 작가로서 모두가 한 번씩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가치는 있다. 그쵸? 충, 시도를 충분히. 해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는 한 번씩 해볼 수 있지 않나. 시도해보고 결정해도 늦잖아. 네, 시도해보고 결정해볼 수 있는데 시도해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해보려고 하는 데는 정말로 작은 카페를 차린다고 해도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최소 그거를 내가 시도해볼 수는 없지만 쉽게 웹소설 작가로서 내가 5억까지를 집필을 해본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10억까지를 집필을 해본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1화씩을 써볼 수 있을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집필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웹소설을 최고의 그 부업이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것이 정말로 시도를 하실 때, 그 웹소설 작가 지망생분들이 요새 뭐 한 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수준인데. 실제로 웹소설 작가로서 유료화에 성공하시는 분들 수 자체도 극소수겠죠. 그 중에서 또 이제 또 부업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또 부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도 얼마나 더 적겠어요. 다만 이제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은 부업으로서 웹소설 작가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 웹소설 작가로서의 성공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까봐야지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위에 또 뭐 웹소설 아는 웹소설 작가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러한 시도를 꼭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성공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부업을 한다는 것도 자체가 어쨌든 부업의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도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많은데, 정말 웹소설은 컴퓨터 한 대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시작하신 거구나. 그런 게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웹소설이 또 저는 이제 얘기를 미리 들었을 때는 뭐 무형의 자산을 갖는 그런 의미로도 웹소설이 좀 좋다고. 아,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완결을 내놓으면은 음. 완결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내가 이 항목 5작품 완결 내놓는다 하면은 계속해서 완결 작품에 대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5작품에 대한 완결 수입들을 통해서 내가 또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이제 부담이 적게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지점까지 가는 가는 게 거는 쉽지가 않지. 네, 뭐, 왜냐면은 보통 일주일 원갈 내는데 잡는 시간이 한 1년이니까 다섯 작품이면은 5년, 빨리 잡아도 한 3년, 아무리 빨리 잡아도 3년 이러니까 이제 3년 뒤에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이제 원결을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음 작품을 원결 낼때 내가 집필하는 기간 동안에 새 작품이 없어도 나에게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매우 이제 작가님들과의 농담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60살 훨씬 넘어야지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지만 이 원결 수입은 20살이든 30살이든 원결 낸 시점부터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되게 저는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원결작에 대한 수입의 기쁨들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조업, 저 자동차 쪽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 이 제조업은 어쨌든 물건을 사서 만드는 거라서 그 물건을 만드는 원재료비나 어쨌든 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익을 내는데. 근데 반면에 이렇게 무형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그 무형 자산은 만들기가 어렵지만 만들어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들어오는 수입이 사실상 그냥 아까 말을 한 대로 연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조금 앞에는 좀 무거운 질문들이었다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대부분 작가들이 뭐 작가 지망생이어서 꾸준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블로그 글을 매일 쓰긴 하지만 아니면 글을 안 썼다고 치고 여태까지 글을 쓴 적이 없는데 네이버 시리즈 정도에 올라갈 만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글 쓰는 거를 시도해서 뭐 몇 개월 정도를 들여야 뭐 이거를 딱 숫자로 얘기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하루에 10시간씩 글을 써서 뭐 6개월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소설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면 좀 이 정도 노력하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숫자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글 별로 안 읽으셨잖아요. 네, 많이 안 읽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먼저 읽으시라. 아니, 뭐 그것도 나중에 질문은 있긴 한데, 그냥 어쨌든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먼저 쓰기 전에 먼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뒤에 질문 있긴 하지만 합쳐서 얼마 정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저는 읽는 게 쓰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기 전에 먼저 그 웹소설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읽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헌터물은 꽃게로 강해지는 SSS 그건 더. 그 작품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헌터물 중에서는 정말로 저는 정석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성공한 헌터물도 있고 뭐 전독시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죠. 다만 전독시를 읽고 전독시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독시는 정말로 엄청난 내공을 가진 작가님이 웹소설에서 엄청난 변형 플롯이거든요. 이 전형적인 플롯이 아니라 변형된 플롯이에요. 되게 많이. 근데 뽀끼로 강해진 헌터는 정말로 웹소설의 전형적인 정석적인 플롯을 켜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웹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공부하고자 할 때 꼭 읽어야 될 이제 몇 가지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작품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읽으시고 그러한 이제 웹소설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대리만족,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리만족에 그 독자님들이 원하시는 이제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패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가로서 어떠한 부분이 독자님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내가 그 짜릿함을 어디에서 느끼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는 그 글을 읽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 장르에 적어도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최소 분석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쓱쓱 읽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분석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글을 5에서 17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1화부터 최종화까지 다 합친 거를 맞습니다. 5개에서 10개. 그 특정 장르. 특정 장르. 그리고 최상위권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1화에서 한 30화에서 50화 사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좀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읽고 그것을 이제 분석까지 해야죠. 그냥 단순히 이제 읽고 그냥 뭐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월 걸리겠는데. 아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걸로 내가 그냥 제가 항상 공무원 예를 들거든요. 공무원 공부할 때 내가 공무원 시험 내가 오늘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 웹소설도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은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써야지. 근데 저는 웹소설도 내가 그 전에 많이 읽어보고 관심을 미리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분들은 지금 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일단 관심을 갖고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진짜 질문 드려놓고서도 좀 질문을 되게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행정고시나 무슨 뭐 수능 시험 볼 때 당연히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시험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험 같은 게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저만 해도 당장 먼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뭘 소재를 잡아서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지 사실 웹소설에 관심이 있는 평상시에 웹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평상시에 웹소설을 전혀 읽지 않았었고 웹소설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을 읽고 써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소설을 쓰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가가 질문이었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먼저 아까 얘기한 숫자만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도 좀 제가 드리자면은 일단 매일 1화씩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은 중요하지 1화가 매일 1화. 1화가 몇 천자 정도? 일단 저는 최소 5천자인데 공백 포함? 공포, 네, 공백 포함 5천인데 저는 5,500자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5,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5,200자에서 한 5,700자 정도 사이.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쓰는데 1시간이면 돼. 그러면은 1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그걸 쓰는데 8시간이 걸려. 8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작가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특히 신인 작가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하나를 쓰는데 이거는 물론 그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업으로 하시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의 한정된 건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예를 들어 1,000자든 2,000자든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쓰시면 되세요. 다만 내가 이거를 웹소설 작가를 전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계속 이제 앞부분 수정하시고 이러시면서 1화를 못 쓰고 오늘치를 뭐 2,000자 쓰고 3,000자 쓰고 앞부분 내용 수정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매일 1화를 쓰는 거는 독자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주시는 게 맞는 거고 매일 1화라는 약속을 지킨 다음에 수정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1화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상황에서 앞부분 내용을 수정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웹소설 작가가 낼 수 있는 최대 퀄리티는 매일 1화를 뽑아낼 수 있는 속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낼 수 있는 퀄리티가 최대 퀄리티지 당연히 이틀에 5,500자 쓰면 하루에 5,500자 쓰는 것보다 퀄리티는 당연히 근데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고민도 더 많이 하고 그치만 웹소설 독자들은 하루에 1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틀에 1화 뽑으면 그거는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